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2020년 5월 14일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두재배 농가로부터 신종 해충 피해 상황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고양시 자두재배 농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면서 저에게 이게 무슨 피해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자두가 이렇게 다 구멍이 뚫려 있더랍니다.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두를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자두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이 자두를 한번 쪼개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더라. 나머지 자두들을 보니까 자두가 성장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며칠 전과 크기가 똑같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두를 잘라봤더니 안에 이렇게 벌레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도대체 무슨 벌레냐라고 하면서 제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얼핏 봤을 때 이거 혹시 복숭아 씨살이 존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얘네들이 생긴 게 꼭 복숭아 씨살이 존벌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씨 핵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복숭아 씨살이 존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복숭아 씨살이 존벌과는 생김새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복숭아 씨살이 존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다리가 없는데 얘네들은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다가 복숭아 씨살이 존벌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복숭아 씨살이 존벌과는 생활사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숭아 씨살이 존벌은 이렇게 어린 과육에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 발생한 성숙과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게 올 봄에 나와서 산란을 하고 지금 새로 생긴 이 과실 속으로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얘네들은 올해 생긴 과실 속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올봄에 산란해서 올봄에 부화를 해가지고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사 자체가 복숭아 씨살이 존벌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복숭아 씨살이 존벌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이게 무슨 벌레일까? 그래서 혹시 저는 복숭아 거위벌레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도저히 제 실력만 가지고서는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촌진흥청의 해충 전문 박사님이신 양창열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했습니다. 박사님, 이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벌레입니까? 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자두수염 잎벌이라는 벌레랍니다. 자두농사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병해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다고 자부를 했는데 저도 생전 처음 보는 벌레가 나타난 겁니다. 저만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자두 재배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처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름이 자두수염 잎벌이랍니다. 신종해충이에요. 이게 발견이 2018년에 처음 발견이 됐고 광양 쪽에서 그리고 작년에 또 발견이 됐었답니다. 근데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자두가 있는 농가는 대부분의 자두리가 거진 다 피해를 봐서 거진 전멸이라고 해요. 올해 농사 완전히 꽝 치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 자두수염 잎벌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두수염 잎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립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자두수염 잎벌은 이렇게 자두에 구멍을 뚫고 구멍이 있는 건 이미 이 안에서 유충이 나온 겁니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벌레가 있는 것들은 자두가 성장하지 못하고 조그만 상태 그대로 있다가 얘네들이 5월 초순 요 시기쯤에 나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번데기 상태로 있다가 내년 봄에 다시 부화를 해가지고 피해를 준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된다. 2018년 19년에 처음 생겼고 광양 쪽에서 제일 먼저 생겼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주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 많이 피해가 우려된다 그랬는데, 저에게 전화 왔었던 이 고양시의 자두재배 농가는 친환경 농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약도 저보다 더 빨리 쳤어요. 저는 연간자두 병충해 방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개 10일 후에 1차 방제를 하라고 했는데, 고양시에 있는 농가는 만개 6일 후에 방제를 했었다 그럽니다. 대신 제가 추천한 약을 쓰지 않고 다른 약을 쓰셨다 그래요. 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두수염 잎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좀 더 크게 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느라고 한번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고 있는 자두를 잘라보면 여기 있고요. 지금 여러분의 농장 자두에서도 저도 내일 아침에 나가서 볼 겁니다. 혹시라도 구멍이 뚫린 자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구멍이 뚫린 자두가 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두들 중에서 이런 벌레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두수염 잎벌은 성충의 크기는 4.4에서 6.3mm랍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냥 일반 파리보다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게 벌인지 파리인지 쉽게 구분을 못합니다. 이거 그냥 봐도 다 파리로 봅니다. 오히려 파리보다 작기 때문에 뭔가 까만 게 그냥 날아간다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지, 아, 날아가는 거 보고 저게 자두수염 잎벌이구나 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크기가 작습니다. 대신 애벌레는 이렇게 복숭아 시소아리 전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과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복숭아 시소아리 전벌이라는 거는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다리가 3개가 달려있다는 게 특징이고 하얀색이고요. 유충은 유백색으로 가슴다리 3쌍이 뚜렷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 애벌레는 어린 과실 속에서 과육을 먹고 자라다가, 그래서 가해를 하기 때문에 과일이 정상적으로 크지를 못하고 이렇게 작습니다. 이게 정상과고요. 피해과들은 이렇게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한 7, 8mm 정도에서 더 이상 크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이제 구멍을 뚫고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구멍을 뚫고 나오는 시기는 5월 상순, 요맘때쯤에 구멍을 뚫고 나와서 땅으로 떨어진 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듬해까지 땅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다 지내다가 내년 이른 봄에 번데기가 돼가지고 4월 초 자두꽃이 필 무렵에 성충이 돼가지고 이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시기가 4월 초 자두꽃이 필 무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때가 방제 시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방 표면에 산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등록된 약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거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도감에서도 찾아봤어요. 자두수염 잎벌이라고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병해충 방제도감에는 자두수염 잎벌이 없고, 농약정보조회도 다 해봐도 대상 해충에 자두수염 잎벌이라는 해충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직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해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살충제를, 적절한 살충제를 잘만 쓰면 방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과수원 또는 방치된 과수원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 있는 농가는 방치 농가는 아닙니다. 만개 6일 후에 1차 방제를 살균제, 살충제를 같이 하셨답니다. 그때 쓴 약제는 마이신 계통 약제와 살충제로서는 더스반을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일단 방제 시기가 언젠가부터 먼저 볼까요? 방제 시기는 요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 해충 전문 박사님이신 양창열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원래는 개화 후가 방제 적기지만 이때는 꿀벌 때문에 함부로 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벌이 죽으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화 후에 바로 방제를 하면 좋지만 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벌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약제를 쓰면 방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약을 치면 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쳐야 될 거고, 그래서 꿀벌 피해 때문에 약은 낙화 직후에 살충제를 살포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낙화 직후에 적정 살충제를 살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시의 자두재배 농가는 1차 방지에서 더스반을 썼다는데 더스반은 아무런 방지 효과가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연간 자두 병해충 방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 방제는 만개 10일 후에 방제를 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여기 사장님은 만개 6일 후에 방제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2차 방제도 6일 후에 다시 또 하셨대요. 1차 방제를 6일 후에 했고 2차 방제도 6일 후에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3차 방제는 10일 후에 하셨대요. 그래서 3차 방제까지 마무리한 시기가 4월 30일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방제를 하신 거예요. 저는 만개 후 10일 후에 쳤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는 방제했던 약제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판단밖에 들질 않습니다. 물론 저도 내일 밭에 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만 저는 얼핏 어저께까지 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은 거로 다 봤거든요. 지금 한참 자두를 적과해야 될 시기니까 여러분들도 자두를 적과하시면서 잘 관찰을 해보세요. 구멍 뚫린 과일이 있는지. 얘네들이 산란을 알을 30개를 낳는답니다. 그래서 알을 한 마리가 30개를 낳기 때문에 몇 마리만 있어도 그 피해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이 자두수염 잎벌이 발생한 농가는 그해 농사는 포기를 해야 될 정도로다가 굉장히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있는지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방제를 1차 방제를 하실 때 조금 더 요거보다는 좀 더 땡기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아니면 땡기는 것보다는 사실 이 사이에 낑겨서 넣는 게 잎벌 방제를 위해서 만개 3일이나 4일 후에 잎벌 방제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쓰는 약제는 약한 약제가 아니고 좀 강한 약제로다가 최소한 뭐 애니충이나 아니면 뭐 스미치온이 지금 자두에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미치온 이 정도로 닿으면 이런 것들은 다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 뒤에 벌에 피해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여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얘네들도 잎 벌이기 때문에 벌에게도 피해가 가는 그런 약제를 쓰셔야지만이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다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농장에는 없어 라고 해가지고 안심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매실의 복숭아 씨사리 좀벌 피해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몇 년 동안은 진짜 매실 농가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무슨 벌레인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한 몰이 되는 통에 몇 년 동안은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자두도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친환경 농가 그리고 방치 농가에만 발생을 했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자두 재배 농가 모든 농가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만개 직후에 반드시 잎벌 방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빠졌고 앞으로다가는 분명히 만개 직후에 자두 수염 잎벌, 이름도 이상하죠? 자두 수염 잎벌 방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자두 재배 내공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 자두 재배 내공 그렇게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해충에 대해서는 오히려 옛날부터 오랫동안 자두를 재배하셨던 분들보다 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신종 해충이에요. 절대로다가 내가 너보다 자두는 훨씬 더 농사 잘 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농장에 앞으로는 자두 수염 잎벌 피해가 없는 그런 농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서산에서 농부 달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한 대비로 자두 수염 잎벌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